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 폭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라던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세무서에서 왔어요? 시군구청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십니다.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사업자 등록 하라고 하던데요? 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하면 의료보험 폭탄 맞는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우선 신문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세정일보라는 거고요. 2020년 2월 25일에 승인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하다. 왜일까? 임대소득과 의료보험 비용 지불 등 경제적 부담에 등록거려 일부 중개업소 0.2% 가산세 내고 등록 말라 안내하기도 이런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2018년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으나 올해부터 2020년이죠.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토록 제도를 바꾸고 신고기간인 1월 22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액의 0.2%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지자체의 경우 선택사항이지만 국세청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문제는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건강보험료와 직결된 문제이다. 직장생활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 지원해 주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순간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지불하게 되기에 부담이 되어 등록을 미루는 것 같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이 부과되며 재산과 자동차 등등의 월 수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문 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1월 9일자 겁니다.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의료보험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듯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미등록일 때는 필요 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 월급에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 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어야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연소득 3,400만 원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주택 임대 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 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 임대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세무서에 자진신고 등록하라 라는 말이 있고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미등록으로 가산세를 낼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과연 의료보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폭탄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단계별로 내가 피해가 나갈 방법이 있는가 따져봐야 되겠죠. 2020년부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18년 수입분까지 주택 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2019년 수익분부터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에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는 임대 수입 금액의 0.2%죠. 만일 임대 수입 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에 0.2%인 2만 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에 나오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며 지자체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처분하면 안 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처분 불가고 임대 기간 동안 5% 임대료 증액 제한된다는 이 두 가지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중요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가산세 문제도 마찬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가산세는 임대 수입 금액의 0.2%가 부과되는데 임대 수입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령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요,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산세 발생도 않겠죠. 다만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해도 과세됩니다.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도 있겠죠.
3주택자부터 간주 임대료에 대해 소득세 과세되기 때문에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안 하기 때문에 이때도 가산세 과세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감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월세의 경우 일반 주택은 1주택일 때 일반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를 하죠. 전세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것은 2주택까지는 비과세하고요. 전세보증금은 3주택부터 과세합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 과세하는데요. 3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요.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서 이자 상대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합니다. 감주 임대료 계산하는 공식을 보아도요. 보증금 합계에서 일단 3억을 뺀 다음에 그것의 60%를 책정해서 그 금액의 2.1%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자의 월세 소득은 또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로서 2주택자 이하의 자의 간주 임대료만 있는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주택 이상의 월세 수입이 있던가 3주택 이상의 전세 수입이 있다면 세무서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또한 따져봐야 되겠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타인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간 몇만 원 수준의 가산세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이 단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직장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조건을 보면은요, 18년 7월 1일 이후 거를 봐야 되겠죠. 기타 소득이 있어서 3,400만 원 이하여야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3,400만 원 초과하면은 박탈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자로 미등록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전세 과세표준 5억 이하여야 되고요. 과세표준 5억에서 9억 이하이면서 이자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걸 반대 개념으로 박탈 기준으로 바꿔볼게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으로 치환시켜 보면은요, 2018년 7월 1일부터 각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3,400만 원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하면 박탈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각 소득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박탈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자격 박탈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면은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은 자격요건 박탈됩니다.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이런 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됩니다.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된다고 하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의료보험을 감면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각가지 경우로 나눠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 주택수죠. 미포함시킨답니다. 주택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지역의료보험, 임대소득 연 1천만 원 미만으로 제외시켜 주겠다. 일반 양도세 적용시켜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시켜 주겠다. 소득세 연 1천만 원 이하 비과세 시켜 주겠다. 라는 겁니다. 자,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연소득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46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8년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은 소득세 없습니다. 4년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해도 소득세 없습니다. 만약에 연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연소득 2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123만 원 냅니다. 그런데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는 15만 원만 내게 되고요.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는 43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소득세도 감면이 된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또한 건강보험료 분리 증감 계산도 필요해서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계산은 안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의료보험료 현재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을 때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은 연 16만 원 인상됩니다. 그런데 4년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연 9만 원 인상되고요. 8년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연 3만 원 인상됩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요. 의료보험을 현재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서 약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게 되면은 연 10만 원 인상됩니다. 연 10만 원입니다.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연 6만 원 인상됩니다. 근데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연 2만 원 인상됩니다. 근데 의료보험이 피부양자가 직장 의료보험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한다고 하면은 연 154만 원 인상됩니다. 이걸 보고 의료보험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연 92만 원 인상되고요.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연 31만 원 인상됩니다.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혜택만 있다고 하면은 다는 아니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도 끝까지 이행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의무는 임대 의무기간 4년 또는 8년을 지켜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5% 이상 임대료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임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후원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 준 거 뭐요? 주택수 미포함시켜서 1가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줬던 거,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해줬던 거,
지역의료보험, 임대소득 연 1천만 원 미만 제외시켜 주었던 거,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시켜 주었던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켜 주었던 거, 소득세 연 1천만 원 이하 비과세 시켜 주었던 거, 이 모든 혜택 줬던 거 전부 다 박탈시키겠다는 겁니다.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2021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모든 것을 다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